안녕하세요. 아라야 면장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2절 인명구조기구 봅니다. 자, 별 2개 1, 2, 3급이고요. 화재지 발생하는 열과 연기로부터 인명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기구입니다. 자, 열과 연기로부터 인명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기구예요. 자, 방열복, 자, 열을 뭡니까? 차단해주는 옷입니다. 방열복. 밑에 봅니다. 이게 방열복이에요.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 자, 여기 봅니다. 이게 공기호흡기예요. 자, 보조 마스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뭡니다? 코하고 입을 가린 상태에서 이거를 착용을 하면은 호흡을 할 수가 있겠죠. 탱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인공소생기. 여기 아래 봅니다. 인공소생기. 이거는 뭐예요? 인공 호흡하는 인공호흡기예요. 자, 이거는 자가호흡이고,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강제로 맞추어서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 알아서 호흡을 시켜주는 인공호흡기입니다. 이거는 이동식이에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동해서 그 환자 옆으로 가지고 가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인공소생기. 자, 방화복. 자, 이거는 방열복이고, 또 방화. 자, 불에 실제로 불을 가까이에도 이게 타지 않는 그런 방화복.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봐요. 인명구조기구예요. 인명구조기구. 자, 밑에 봅니다. 자, 이걸 다시 이제 설명해 놨고요. 방열복, 고온에 접근해도, 자, 내열 피복을 말한다. 열을 견디어낼 수 있는 옷을 말해요. 이건 이미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인공소생기는 인공호흡기. 자, 구급용으로 이게 심폐기능이 약화돼서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인공호흡기를 달아가지고 소생할 수 있도록 이게 방화복 말씀드렸고요. 헬멧, 보호장갑, 안전화도 포함이 돼요. 자, 이 방화복에는 헬멧, 그 다음에 보호장갑도 있죠. 안전화 포함해서 이거를 지금 방화복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열뿐만 아니라 뭐예요? 불꽃에도 견뎌내는 피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3절 비상조명등 별 3개 1, 2, 3급이고요. 개요. 자, 비상조명등입니다.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이다. 자, 비상조명등 봅니다. 아래.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가지고 이게 배터리예요. 이게 안에 축전지. 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이게 AC 전원에다 꼽아 놓으면 그것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 있다가 AC 전원이 정전돼서 차단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바로 켜집니다. 정전되자마자 바로 여기에서 쌍라이트가 딱 켜지죠. 하나짜리도 있고요. 여기는 책에는 지금 제가 2개짜리로 지금 그림을 올렸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게 켜지게 됩니다. 자, 정전 시에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피난자들한테 다 이 조명등이 켜지니까 잘 입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조도 봅니다. 이 비상조명등의 조도, 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 자, 이게 켜져 있으면 이 켜져 있는 이 바닥에서 측정했을 때 1럭스 이상 나와야 돼요. 자, 1럭스면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닥을 출입문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장애물을 찾을 수 있는 정도 밝기 이상이면 돼요. 그런데
인력수는 그렇게 밝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인력수 이상이면 되고요. 자, 작동 시간 보겠습니다. 자, 20분 이상. 자, 이게 정전이 돼도 20분 이상 켜질 수 있는 용량이 되고요. 또, 자, 이런 곳에서는 60분 이상입니다. 뭐예요?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층이거나 11층 이상의 층에서는 이게 60분 이상 견뎌야 되고요.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지하 상가인 경우에는 60분. 자, 이거 중요합니다. 11층 이상,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지하 상가. 자, 여기에는 60분 이상 견뎌야 돼요. 자,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설치. 자, 이거는 사람이 손에 들고, 자, 이제 뭡니까? 피난할 때에, 자, 어둠을 밝히면서 갈 수 있게끔, 자, 휴대용 비상 조명 등입니다. 자, 이게 봅니다. 여기 비상 조명 등. 이 안에는 충전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건전지를 넣어놔가지고 평상시는 건전지가 켜지지 않게, 자, 이렇게 지금 뭡니까? 스위치는 없습니다만 안에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단절시켜 놨어요. 자, 끊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꺼내면은 바로, 자, 건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 연결이 돼서 바로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면 돼요. 자, 여기 봅니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객실 또는 영업장. 자,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객실 또는 영업장에 이거 꼭 휴대용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 상영관. 자, 이런 데는 또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객실, 영업장, 수용인원 몇 명 이상,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또 백화점이라든가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 상영관에는 이게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봅니다. 자, 설치 기준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에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고요. 20분 이상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켜고, 자, 20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전지 용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거죠. 어디 스위치가 달려있어 스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또 못 켜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탈거를 하면은, 부착된 데에서 탈거를 하면은 자동으로 켜지게 돼 있어요. 자, 네 번째,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 시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거죠. 항상 충전식이라면, 자, 이거는 항상 충전되는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자, 여기 안에가 건전지가 들어있다. 그러면, 자, 때에 따라서 테스트해서 밝기가 밝지 않으면 새 건전지로 교체를 해 주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 표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 나왔네요. 제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할 때 버튼식에도 유도등에 대한 게 나왔고요. 그 P형 할 때도 P형, 그러니까 로터리식에서도 거기에 그 유도등, 전멸 유도등에 뭡니까? 자, 자동으로 하고 수동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거가 바로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도등은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등이 있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비상구라든가 출입문을 알려주는 유도등이고요. 통로 유도등은 복도라든가 이런 게 거실에서
어디로 출입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알려주는 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 통로 유도 등이 있어요. 자, 그걸 보고 방향을 따라서 가면 자, 출입문이 나오거나 자, 지상으로 또는 피난층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객석 유도등은 영화관 등에서 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객석파로 통로에 자, 통로 유도등이 켜져 있어요. 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동그랗게 자, 불이 켜져 있어서 거기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캄캄할 때, 즉 정전 상태에서 그 유도등을 따라가면 출입문이 나옵니다. 자, 별세개 1, 2, 3급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및 표지로서 유도등은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으로 점등되고 정전되었을 때는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절환되어 20분 이상. 자, 지하층을 제한 층수가 11인치 이상의 지하층 무창축으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역에 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 상가의 경우는 60분 이상.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비상 조명 등에서 이거 나왔죠? 비상 조명 등에서도 20분 이상이고, 자, 이런 곳,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60분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예요? 상용전원, 한전에서 오는 전원으로 점등이 되고, 정전이 됐을 때는 뭐예요? 자, 배터리로, 비상 배터리로 이게 절환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절환됐을 때 20분 이상, 그리고 아래와 같이 11층 이상이고, 소매, 이런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 자, 이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도등, 유도 표지의 종류. 자, 유도등은 방금 위에 말씀드렸고요. 유도 표지가 있죠. 이거는 그냥 자, 벽이나 뭐 바닥에 표지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가면 되죠.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은 이제 출입구가 나오든 어디가 나올 겁니다. 자, 피난층이 나오든. 자, 유도 표지. 높이는 1m 이상, 간격은 15m 이하. 자, 유도 표지는 높이가 1m 이하에다 설치돼요. 왜? 자, 캄캄할 때는 자, 아래를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아래 방향을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바닥을. 그렇기 때문에 낮게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1m 이하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간격은 15m마다 설치를 해야 돼요. 자, 유도 표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봅니다. 아래. 여기에서도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는데요. 자, 공연장, 집회장, 자, 관람장, 운동시설. 자, 잘 봐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 음식, 유흥주점, 영업시설인데 뭡니까? 유흥주점, 영업시설에 카바레, 라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대형 피난구 유도 등이에요. 대형 피난구 유도 등. 자, 피난구 출입구에 자, 유도 등을 설치를 하는데 조그만 걸 설치하면 안 되고요. 큰 거, 멀리에서도 눈에 잘 띄게 대형 피난구 유도 등을 달아놔야 돼요. 출입구 위에다가. 자, 통로 유도 등 있어야 되고요. 통로 유도 등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석 유도 등도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 뭐 카베르나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조명이 좀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래서 객석 유도등 있어야 되고요. 통로 유도등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웁니다. 대통객, 대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앞자를 따서 대통객이고요. 이 앞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주점, 이거를 공집관운유 이렇게 외우세요. 공집관운유. 그러니까 대통객, 공집관운유 이렇게 외우시면은 자, 이렇게 일일이 머릿속에 기억 안 하셔도 대통객, 공집관운유, 대통객, 공집관운유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이 대형
이거 꼭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대형에서. 자, 아래 봅니다. 아래는 자, 중형 한번 봅니다. 중형. 자, 대형은 봤으니까요. 중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자, 무창층, 자,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예요? 중형 피난구 유도등을 써야 돼요. 자, 거기에는 통로 유도등, 자, 숙박시설, 오피스텔, 11층 이상, 자,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지하, 무창층,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중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을 자,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은 유도 표지만 설치해도 되는데요. 그 밖의 것은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 유도 표지만 설치해도 되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1m 이하, 간격 15m 이하로 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유도 표지만 하면 돼요. 뭐 피난구 유도 표지 뭐예요? 통로 유도 표지예요. 자, 이거는 뭐 스티커 형식으로 붙여 있는 거예요. 자, 벽에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래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별 4개 1, 2, 3급 유도등 설치입니다. 자, 피난구 유도등. 이게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이게 뭐예요? 비상구를 알려주는 유도등도 되겠고, 자, 주 출입구가 어디가 있는지, 그거를 또 표시할 때도 이렇게, 자, 사람이 문을,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런 모양이 있죠? 이런 그림 모양. 여기에는 화살표가 없죠? 자, 화살표가 없고요. 이 안에 통로 유도등 봅니다. 통로 유도등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돼요. 여기도 불이 켜지고요. 여기에도 365일 24시, 여기에도 365일 24시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통로 유도등은 이렇게 생겼다. 자, 이걸 봅니다. 이거는 설치 높이가 각각 틀려요. 자, 보겠습니다. 출입구 및 비상구에 설치한다고 그랬죠. 피난구 유도등. 자, 여기 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아래의 장소에 설치한다. 자, 이거는 1.5m 이상이에요. 1.5m 이하가 아닙니다. 이거 이하로 하면은 딱 틀리기 십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이 1.5m 이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m 이하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5m 이상이에요. 높이 설치해야 돼요. 높이. 사람 키보다도 더 높이 설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피난구니까요. 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높이 유도등이 있어야 아, 저기가 출입구가 있구나, 비상구가 있구나 하고 그 유도등을 보고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m 이상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자, 1번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출입구라고 말했으면 출입구에 설치하고, 직통계단의 계단실, 그 부속실의 출입구, 자, 출입구. 자, 1 및 2호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자, 안전구역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자, 이거는 피난구 유도등은 반드시 출입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비상구라든가 주출입구, 또 복도로 나가는 거, 뭐 어디로, 직통계단이니까 뭐 어디로 갑니까? 자, 옥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피난층. 자, 안전구역 있죠. 피난층으로 또 이렇게 안내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문이 있다. 출입하는 문이 있다 그러면 그 문 위에는 반드시 이 피난구 유도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전구역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임시 대피하는 거예요. 임시. 자, 10분, 20분 견디어 낼 수 있는 그 정도죠.
자, 그러면, 자, 여기 꼭 여러 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습니다. 통로 유도등, 통로 유도등. 자, 간격은 20m 이하고요. 아까 유도 표지는 15m 이하였죠. 그러면 1m 이하 높이로 하라겠어. 바닥을 향해서 보고 가기 때문에. 근데 통로 유도등은 자, 등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 높이 봅니다. 간격은 20m 이하로 하고, 자, 유도 표지는 1m 이하, 간격은 15m 이하라고 다시 한번 여기가 또 강조했네요. 자, 간격은 20m 이하인데, 자, 복도 통로 유도등 봅니다.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 유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자, 이것도 1m 이하네요. 자, 그러나 통로 유도등은 등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되고요. 유도 표지는 거기서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 표지니까 15m 이하의 자, 간격마다 설치를 하라는 거고요. 자, 통로 유도등으로서 바닥으로 높이로부터 1m 이하입니다. 자, 거실 통로 유도등 있죠? 거실 통로의 피난구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으로서 거실 주차장 등의 거실 통로에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위치에 설치. 자, 이거는 1.5m 이상, 그래서 녹색으로 다시 표시해 놨어요. 자, 1.5m 이상입니다. 거실 통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높이 설치를 합니다. 1.5m 이상이에요. 이 피난구 유도등처럼 1.5m 이상에 설치를 합니다. 자, 복도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은 1m 이하에 다 하는 거고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통로 유도등으로서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 참이나 경사로 참에 설치하여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여기도 지금 계단이잖아요. 그럼 복도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복도를 통해서 이제 계단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고, 자, 여기에도 아래를 사람들이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1m 이하의 위치에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게 통로 유도등이에요. 자, 계단 참이나 경사로 참이라겠죠. 이게 바로 이게, 자, 계단을 올라가다가 여기에 뭡니까? 자, 평평한 구간이 있죠. 평평한 구간. 여기서 다시 방향 꺾어서 올라가죠. 이게 계단 참이에요. 계단 참. 자, 계단 참입니다. 자, 경사로 참은 이제 경사로가 있는데, 경사로를 올라가다가 다시 회전해서 올라갈 때에 다시 수평 구간이 있어요. 평평한 구간. 자,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수평 구간 있죠. 수평에서 다시 또 올라가죠. 이게 경사로 참이에요. 경사로 참이고, 자, 이거는 계단 참이죠. 그러니까 경사로는 이렇게 극경사는 아니겠지만 경사가 있죠. 그리고 계단이 아니고 그냥 맨 바닥이에요. 자, 그게 경사로 참입니다. 자, 그때에 이런 쪽에다가, 이런 위치에다가 어디에요? 벽 쪽에, 이 옆에 벽이 있겠죠. 벽에 한 1m 이하 높이에다가 뭐 50cm로 해도 돼요. 1m 이하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낮게 설치하는 거예요. 낮게, 바닥 쪽으로 가깝게. 자, 그래서 자, 아래에다 눈을 두고 가면은 보이게끔 이렇게 통로 유도등을, 자, 뭐예요? 계단 참이나 경사로 참에 설치합니다. 높이는 1m 이하예요. 자, 거실 통로 유도등은 1.5m 이상입니다. 피난구 유도등하고 똑같아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복도 통로 유도등은 계단 통로 유도등하고 같아요. 1m 이하입니다. 자, 객석 유도등. 자,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요. 자, 보통 바닥에 많이 있는데요. 자, 영화관에 가면 이런 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땅에 묻혀서 이 위에 이 뚜껑 부분만 딱 보이죠? 이거는 밑으로, 자, 바닥으로 삽입이 되고요. 여 위에 뚜껑 부분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가 이
지금 하얀 투명 이 부분에가 불이 켜져야 안에 램프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화살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걸 따라가면 됩니다. 자, 객석 유도 등의 개수 구하는 게 있어요. 개수.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쉬워요. 뭐예요?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 길이에다가 4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합니다. 제가 얘가 20m예요. 20m면 몇 개예요? 4로 나누면 4, 5, 20이죠? 그럼 5개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4개겠네요. 요 위에가 20m라면 길이가 20m라면 자, 통로 유도등은 객석 유도등은 죄송합니다. 객석 유도등은 몇 개 설치해요? 자, 4개 설치하면 돼요. 4개. 자, 4개. 항상 이거는 뭐예요? 올림이라고 그랬어요. 자, 25m를 하나 내가 해볼게요. 자, 위에가 25m입니다. 직선 길이가 25m면 얼마예요? 몇 개예요? 자, 4, 6은 24에다가 24니까 6개 나오잖아요. 6점 얼마가 나오겠네요. 6.1이 나오든 자, 그러겠죠. 25m니까 4, 6은 24에다가 남잖아요. 6.1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를 빼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5.1이겠네요. 그럼 이건 올림 해줘야 돼요. 자, 올림해서 몇 개예요? 6개, 6개.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수점으로 나온 거는 제가 못 봤고요. 이걸 항상 떨어지게 하거든요. 자, 20이 많이 나옵니다. 20이. 그러면 자, 몇 개예요? 4개입니다. 4개. 4, 5, 20. 5개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자, 4개고요. 자, 만약 소수점으로 나온다면 소수점을 올려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유도등 점검합니다. 별 3개, 1, 2, 3급이고요. 자, 여기에서 바로 자, 뭡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유도등 그 스위치가 있었죠. 여기와 관련이 있어요. 자, 뭐 버튼식도 마찬가지고, 자, 뭐예요? 로타리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별 3개, 1, 2, 3급. 자, 2선식은 365일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요. 3선식은 평상시 꺼져 있어요. 3선식은 평상시 꺼져 있습니다. 자, 2선식은 이건 제어할 게 없어요. 그냥 365일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구조상. 자, 3선식은 평상시 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재 신호가 온다. 정전이 됐다. 이럴 때에 이게 제어 신호를, 자, 3선이니까 한 선은 제어 라인이에요. 제어 라인. 이 제어 라인을 통해서 이게, 자, 평상시 꺼져 있다가 켜지게 됩니다. 이때 그 제어 라인에 신호를 보내주는 게 자동 화재 탐지 설비나 뭐예요? 로타리 시계, 그 다음에 버튼 시계, 거기를 자동으로 해 놓으면 이게 뭡니까? 화재 시에 이걸 켜줍니다. 이 3선식 뭐예요? 유도등을 켜주는 역할을 그때 하는 거예요. 자, 3선식이나 2선식이나 다 뭐예요? 보조 배터리는 있어요, 안에. 왜? 정전이 되면은 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는 무조건 있는 거고요. 3선식이나 2선식이나. 2선식은 항상 켜지는 거고, 3선식은 정전이나 뭐예요? 화재 시에 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는 안 켜지니까 화재 시에 켠다는 거는 어디에서 신호가 온다는 거잖아요. 켜지는 신호가. 그게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 버튼식이나 거기에 보면 유도등을 자동으로 해놨잖아요. 그때 그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아래의 장소에는 상시 충전되는 3선식 배선으로 가능하다. 자, 이게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항상 2선식으로 해서 자, 365일 켜지는 게 원칙인데
아래 장소인 경우에는 평상시 안 켜져도 된다. 그리고 뭐예요? 정전이거나 화재 심한 그때만 켜지게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외부 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정전이 되더라도 외부의 광에 의해서 외부에서 자 빛이 들어와서 자 뭐 쉽게 문을 구별할 수 있다든가 출입문을 구별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면 평상시 안 켜져도 된다. 자,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자, 공연장이나 암실 등은 평상 어둡게 하잖아요. 공연할 때. 그래서 이때는 자, 뭐예요? 유도등을 밝게 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는 유도등이 들어오지 않게 해놨다가 화재시나 정전이 되면은 켜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때, 그런 장소에는 자, 안 켜져도 된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종사원이 주로 사용되는 장소. 이름 또 뭐냐면 소방 대상물 관계인이나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요. 늘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종사하고 관계인이기 때문에 자, 출입문이 어디가 있고 복도는 어디가 있고 이리 나가면 어디가 화장실 있고 이 구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사하는 사용하는 장소에는 평상시 안 켜져도 된다. 그러나 화재가 나거나 자, 정전이 될 때는 켜져야 되겠죠. 자, 유도등 설치 모습입니다. 자, 피난구 유도등. 자, 피난구, 비상구나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스티커로 해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불이 켜져 있는 거고요. 통로 유도등도 이렇게 켜져 있어야 되고요. 계단 유도등 있죠. 자, 이게 계단 참이에요. 계단 참에 이렇게 보이죠? 통로 유도등. 자, 여기 보이고요. 객석 유도등, 옆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객석 유도등이에요. 자, 설치된 모습이고요. 자, 여기 봅니다. 아래.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3선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자, 평상시는 꺼져 있다가 3선식이니까 꺼져 있다가 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켜져야 되겠죠. 그 켜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죠. 자,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여기 나오네요. 설비에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면 그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수신부죠. 수신부 P형 로터리 방식이나 뭐예요? 버튼 방식의 그 뭡니까? 스위치를 통해서 자, 자동으로 돼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호가. 이때 켜진다고요. 이때. 자, 그 다음에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하는 때. 자, 비상경보 설비라고 있어요. 비상경보 설비. 이때 발신기가 작동하면은 자, 비상경보 설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예요? 감지기가 없다고 해서 감지기가 없고 뭐예요? 발신기 있고요. 자, 자동 화재 발신기와 경보만 있어요. 그래서 발신기하고 경보가 울고 그런데 감지기는 없다. 그게 비상경보 설비예요. 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시험 볼 때 이거 나왔어요. 이 내용이. 여기가 비상경보 설비에는 감지기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감지기가 없어요. 자, 이게 녹색, 빨간 거, 자, 언더라인까지 막 2중, 3중으로 다 해놨습니다.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상용전원, 한전에서 들어온 전원 있죠.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자, 정전되거나 전원이 단선돼서 자, 휴주가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전되죠. 휴주가 나갔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단선되면은 어때요? 자, 바로 자, 3선식은 켜져야 돼요. 자동으로. 자,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그거 말씀드렸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그 스위치가 수동으로 제끼면 이게 켜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검할 때, 자, 이거 켜가지고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즉, 램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거를 확인할 때 수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수동으로 하면은 이게 점등이 돼요. 자, 이거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수동으로 제끼면 뭐 그거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때, 자, 자동 소화 설비가 있어요. 자, 뭐예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자, 이게 감지기가 작동해서 소화 설비가 있죠. 소화 설비 뭐예요?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 설비, 이런 뭐 미분무, 물분무, 이런 자동 화재 소화 설비 있죠.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때에도 이게 자 삼선식이 뭐예요? 점등이 돼야 돼요. 이것도 지금 작동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불이 났으니까 작동하는 거잖아요. 화재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화재가 났으니까 켜줘야 되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유도등 점검입니다. 삼선식 유도등 점검. 자,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 스위치를 온하고, 여기 나오네요. 자, 수신기에서, 자, 버튼식 수신기, 로터식 수신기 있었죠. 거기서 점등 스위치를 수동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켜진다고 그랬어요. ON하고 건물 내 점등이 되는지 유도등을 확인한다. 자, 켜져야 되겠죠. 그러면, 자, 유도등이 램프가 나갔는지 정상으로 켜지는지, 자, 이거 켰으니까, 수동으로 점등을 시켰으니까, 자, 확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해서 작동하면은 화재 신호를 넣은 거잖아요. 자,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신호를 넣었어요. 넣으면 이게 점등이 돼야 되겠죠. 자, 이때 점등이 돼요. 삼선식이니까 자, 자동으로 점등이 됩니다. 자, 감지기는 알겠고, 발신기도 알겠고, 중계기는 뭐이죠? 중계기? 아, 이 중계기가 바로 R형 수신기. R형 수신반에 보면 중계기가 있었죠. 접점 신호를 통신 신호로 바꾸어주는 중계기. 자, 이 중계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삼선식. 유도등 절한 스위치 수동 전환. 자, 뭐예요? 유도등 안에, 유도등 옆에 보면은 절한 스위치가 있어요. 수동으로 전환을 하고 유도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도등 내에 있는 거예요. 유도등 내에. 이 절한 스위치를 수동으로 제끼면은 유도등이 켜져요. 이거는 평상시는 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램프가 나가 있는지 나중에 진짜 이게 뭐예요?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수동으로 하면은 켜지면 아, 이게 램프도 정상이고 지금 켜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게 확인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유도등 절한 스위치 연동을 자, 뭐예요?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절한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해 놓고 그러면 이제 감지기에서 자, 한번 자, 뭐예요? 이거는 연기니까 연기를 한번 쐬요. 연기를 여기다가 자, 연기를 피우면은 발신기 동작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발신기가 동작했다는 건 뭐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자, 감지를 해서 뭐예요? 이쪽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유도등이 점등돼야 되겠죠.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요. 자,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로탄이나 버튼식에 이 유도등 스위치가 있을 때는 그거를 자동으로 평상시에는 해놔야 된다고요. 수동으로 할 때는 이걸 점검할 때 쓰는 거고 이걸 켜보기 위해서 자, 그게 자동으로 돼 있으면 이게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하는 방법. 실제로 화재 신호를 보내서 자, 점검 시에 화재 신호를 보내가지고 점등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이선식은 이거는 뭐 360을 켜지는 거니까 자, 쉽겠죠.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평상시 켜져 있으니까 이선식 유도등 절전을 위하여 꺼놓으면 유도등 내에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선식 유도등이기 때문에 이제 절전한다고 이거를 꺼놔버리면 안에 내부의 뭡니까? 배터리가 처음에 껐을 때는 내부 배터리가 작동해서 켜져 있겠죠. 그러나 장시간 이거를 꺼놔버리면 배터리가 다 뭐예요? 방전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꺼질 겁니다. 꺼진 상태로 계속 놔둬버리면요 충전이 안 되니까 스위치를 내려놨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을 뿐더러 화재가 나서도 점등이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360일 켜지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신호가 와서 켜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화재가 나면 정전이 잇따른다고 그랬잖아요. 화재가 나면 정전이 잇따른데 이때 이 정전이 되면은 이게 배터리로 전환이 돼서 켜져야 되는데 안 되겠죠. 충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이걸 일부러 꺼놓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 계속 켜놔야 됩니다. 자, 평상시 점등이면 정상이고, 자, 평상시 소등이면 비정상이에요. 자, 어디를 꺼놨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램프가 나갔거나,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램프가 나갔거나 이 안에 회로가 고장이라면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자, 램프가 나가면 램프 교체하고요. 자, AB전원 배터리 점검입니다. 이 안에 이제 배터리 들어있어요. 3선식도 들어있고 2선식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AB전원 상태의 점검은 외부에 있는 점검 스위치 있어요. 이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게 있고 또 줄로 당겨서 하는 게 있어요. 자, 왼쪽 거는 줄을 당기면은 이 뭐예요? 이때 당길 때 뭡니까? 안에 있는 배터리 모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배터리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내부에 있는 배터리로 전환돼서 켜지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뭡니까? 손을 놓으면은 뭡니까? 다시 이제 한전으로 AC 전원으로 바뀌어지겠죠. 자,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줄로 당겨서 하는 거, 버튼을 눌러서 AB 배터리 점검하는 거.